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오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 세계적 위기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종받고 있는 두 가지 환경 속에서 새롭고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 테마 그리고 비대면 테마에 대해서 전략과 함께 핵심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랠리하기 전까지는 바이오 혹은 비대면 테마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대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5월 말이라든가 한 6월 초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게 좀 땡겨질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유연성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주식을 매수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이제 고려해서 매수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요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댓글에 좀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웬만하면 이제 방송하기 전에 한 번씩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과 이슈와 이제 개인기죠.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 흐름과 이슈, 개인기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가 여부를 살펴보시고 매수하시면은 매매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거시적인 거죠. 이거는 이제 저는 4차 산업의 어떤 그 연장선 상으로 우리가 흐름을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이 시장 흐름, 지금 시장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C사태라고 하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 위기가 시장 흐름에 어떤 그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 만약에 C사태가 없었다면 바이오라든가 이제 비대면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C사태를 위해서 C사태에 따른 어떤 반동 형성이라고 할까요? 반동 형성으로 바이오라든가 비대면 이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슈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C사태 관련해서 K바이오죠. 지금 이제 초기에 진단 키트를 출발로 해서 다양한 분야로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기가 다양한 분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비대면 역시도 이번에 C사태가 없었다면 이렇게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이제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당 압승인데, 이거는 이제 그 남북 경협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방송에서는 언급을 빼겠는데요. 여하튼간에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지금 이제 대북 테마가 이제 크게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2년 남았죠. 2년이 남았는데 2년 내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북 테마가 새롭게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정적인 종목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기죠.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살 때 그 종목이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느냐. 다른 경쟁 기업이 넘볼 수 없는 핵심 가치, 경쟁력. 제일 좋은 것이 사실 그 실적과 이제 펀더멘탈 기준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시어라든가 시장 지배력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테마 내에서 1등주 외에 2등주, 3등주, 4등주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가들, 특히 이제 초보 투자가들은 1등주가 뭔지를 다 알아요. 바보가 아니라는. 그런데 비싸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등주, 3등주. 어떤 경우는 이제 맨 꽁뚱 안 오르고 제일 싼 꼴등주를 사는데 그것은, 일단 그 실패의 첩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90% 이상은 그 어떤 반열을 내서 최고의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대면과 바이오와 비대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본격 랠리가 전개되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그 바이오 테마 혹은 비대면 테마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 이거는 어떤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그 시세의 원리입니다. 원리. 자연의 법칙이고. 자, 첫 번째 이제 그 바이오. 하여튼 그 C사태 관련해서 어찌 보면 최고의 수혜주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전에도 유튜브에 이제 많이 올렸습니다. 우리가 C사태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초기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때는 비대면 테마가 이제 없을 때였죠. 자, 그리고 시장 흐름에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K-팝 열풍이 다양한 분야로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K-바이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주 이제 외신들을 이렇게 많이 살펴보는데, 외신 보면은 한국의 어떤 그 방역 시스템,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세계 최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기의 진단 키트 치료제에서 다양한 분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가지, 바이오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한번 분류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주도주 3인방.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질적인 바이오의 대장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먼저 많이 오른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해 영업이 거의 100% 이상 증가하고요. 다른 소재 산업재,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는 우리가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크게 오차가 없을 겁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영업이익이 200% 이상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전에 한번 상한가들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다시 그 전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신고가 바이오인데요. LNC 바이오하고 알테오젠인데 두 종목 모두가 공통점이 뭐냐면요. 실적 베이스예요. 그 제가 뭐 주식을 뭐 잘 맞춘다 못 맞춘다 떠나서 하여튼 얘기한 것 중에서 다 대부분 다 올라가죠. 왜냐하면 같은 신고가 반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적에 기반한 바이오들은 주가가 잘 안 빠져요. 굉장히 견조하죠. LNC 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고 백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이후서부터는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이제는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고요. 이제는 어떤 그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매매의 관점의 어떤 영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이제 바닥권 바이오인데 오늘 이제 바닥권 바이오 중에서 두 종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K믹스, 바이오톡스텍 그리고 제가 이제 코아스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루게리병 치료제죠. 뉴로나탈이라고 전에도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렸는데 이제 그 미국 FDA 3상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예전에 2018년도에 FDA에서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먼저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상을 신청을 했고 대기 중이에요. 이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페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페트론은 이제 두 가지 성장 동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약효 지속성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어로 이제 롱 액팅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 보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대체 당뇨약을 드시잖아요. 근데 이 롱 액팅 기술은 뭐냐면 뭐 일주일 제형이 있고 이제 한 달 제형이 있어요.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일주일 동안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굉장히 편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펜젠이라고 해서 항체 생성 플랫폼 기술을 또 갖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스마트 대포라고 이 롱 액팅 기술이 이제 어떤 그 팩토의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당 부분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는 가운데 기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비대면 테마 역시도 C 사태 관련해서 최고의 수혜주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그 유튜브 방송 보니까 뭐 유행이라고 그러고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대면이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4월 29일 날 방송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전날 방송한 거를 미리 예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제가 한 8시 정도에 올렸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저도 이제 아들을 둘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 짜장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무슨 뭐 홍보 전단지를 보거나 혹은 이제 맛있는 집은 미리 이제 전화번호에 저장해 놓는데 우리 그 아들들은 보면은 이제 뭐라고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100%뭐 치킨이든 뭐든 다 그거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행이 아닌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커다란 어떤 그 트렌드가 아닌가. 그게 이제 C 사태로 인해서 강화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 4가지 정도 섹터로 이것도 사실 4월 29일 날 이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카카오는 저희 회사 주력주입니다. 이미 그 수익률이 거의 한 10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불만이었던 회원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카카오 역시도 올해 영업이 거의 한 100% 가까이 증가합니다. 다양한 어떤 확장성이 뛰어나고 제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그랬죠. 뭐 네이버도 좋은데 네이버는 뭐 우리가 굳이 사람 나이로 구분하자면 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과정. 카카오는 30대에서 40대 넘어가고 굉장히 젊은 시대인 거죠. 결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뭐 KG니시스 어쩌고 있는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해당 1위 업체입니다. 결제라든가 뭐 웹툰 그리고 5G 이런 것들은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서열이. 커뮤니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NHN이 뭐 장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 분야가 이제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뭐 굳이 서열이 없다고 그러는데 결제라든가 K 웹툰 미디어 혹은 이제 5G 같은 경우는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1등주들을 공략을 됩니다. 죽더라도 우리가 1등주에서 죽자는 것이죠. 결제에서는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그리고 K 웹툰에서는 이제 DNC 미디어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5G에서는 단연코 HFR이 가장 좋습니다. HFR이 실적이 최고죠. 실적이 올해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뭐 이따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는데 HFR이 그 전방치하고 실질치하고 뭐 크게 오류만 없다라면은 HFR이 단연 좋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1번, 2번, 3번에 비해서는 탄력은 좀 떨어지죠. 이제 많이 이제 대중들한테도 노출이 돼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체험 VIP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회원 가입하면 이제 세 종목, 예전에도 한 세 종목, 네 종목 반드시 사겠는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라든가 뭐 대북테마 이런 세 종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당 부분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좀 그 수익, 기대 수익을 높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절대 단타가 아닙니다. 길게 최소한 6개월, 한 1년 정도 놓고 본다면 크게 어떤 그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 여러분들 그 절대 단타 매매하지 마세요. 단타 매매해서 뭐 8,000원에서 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20% 수익이 남는 거죠. 자주 하시면요. 버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만 원에 사서 2만 원까지 올 때까지, 2만 원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소신과 확신과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1억어치 사면 1억이 2억이 되는 거죠. 그게 뭐, 물론 이제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수가 좋은 경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2, 3개월 만에 100%가 오르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만 알아야지 우리가 성공 투자에 바짝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고 아래가 셀트리온입니다.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초기에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고점을 찍고 초기에는 같이 하락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시장 전반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2019년도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빠졌어요. 2년 동안 빠지면서 2년 동안 도정 과정 속에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대기 매수세가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 작년 1월서부터 많이 오르는 가운데 매수가 상당 부분 포화를 이룬 거죠. 뭐 포화를 이뤘다는 게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잠재 대기 매도세가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C 사태이면서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논리대로면 기간 조정이 당연히 필요해요. 최소한 원래는 이제 사실 그 3월 19일이 바닥이었죠. 3월 19일서부터 3개월 조정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6월 18일 정도가 맞는데 3월 19일 악재의 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기간을 좀 한 달 정도 한 달 가까이 좀 땡겨보자는 거죠. 그런 개연성이죠. 제가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대략적으로 3월 19일서부터 뭐 한 5말 6초,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되면 셀트리온 혹은 바이오 테마가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화가 된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 상승 1파요. 1파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 2파동이에요. 근데 2파동 조정이 좀 길죠. 왜냐면 지난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이게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조정을 받는 거고 2파동 조정 이후에 3파동이 이제 출발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받고 또 4파동 조정받고 또 5파동 상승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5파동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파동 상승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요. 여하튼 간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사자랑 호랑이에 비교한다면 사자가 쉬고 있죠. 호랑이가 쉬고 있는 동안엔 늑대가 정글을 지배합니다. 만약에 사자가 다 쉬고 난 다음에 사자 호랑이가 이제 쉬는 걸 다 끝내고 다시 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정글에 어슬렁 되는데 거기에 늑대가 만약에 도전한다면 바로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가 우리 프로야구 개막을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우리 유현진 선수라고 있죠. 유현진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시대를 잘 만난 거죠. 환경을. 그런데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장작은 잘 펴겠죠. 장작은. 뭐 짐도 뭐 쌀도 막 두 가마씩 쥐고 김연아 선수가 환경을 잘 맞았는데 재능 우리가 개인기라고 그러죠. 그 재능을 만약에 장미란 선수하고 같이 역도를 했다. 그럼 또 상황이 틀려지겠죠. 굉장히 성공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환경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재능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뭐 이슈가 받쳐준다면 이제 크게 부각된다고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위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이제 아래가 이제 셀트리온이에요. 원래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장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랐죠. 저희가 이제 A 구간, B 구간 이게 표시를 하는데요. A 구간이 10월 달입니다. 저희가 10월 달서부터 셀트리온을 그때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 절대적으로 바이오로직스로 갈아타라고 했어요. 다. 회원 가입하면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라는 갈아타게 되죠. 물론 이제 불만은 있겠지만 불만은 저희가 논리로 극복하는 거고 B 구간은 왜 말씀드리냐면 요 표시 수익성 B 구간서부터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체험 VIP를 한 거예요. 역시도 셀트리온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뭐 하여튼 100% 이건 제가 자신합니다. 이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자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 저희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가 어리버리한 바이오 갖고 있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앞으로 바이오를 지배한다고 하면서 다 교체를 했어요. 결과는 판이하게 틀리죠. A 구간에서 교체한 분들은 이미 수익률이 거의 100% 난 것 같아요. 좀 지루한 것 같아도
삼성 바이오록스 이런 거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진짜 이게 내 오리지널 수익률이 된다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150만 원까지도 왔어요. 이미 그 30만 원대 150만 원 논리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은 저희 100만 원 제시인데 100만 원 정도 지금 역사의 고점 이제 갓 돌파했는데요. 100만 원까지는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셀티온 환경도 좋아졌죠. 셀티온도. 자, 다음에 이제 그 신고가 바이오, LNC 바이오하고 이제 알테오젠인데 이제는 이제 예측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수직선, 검정색 수직선으로 만들었는데 아마 유튜브를 오랜 시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때 이제 추천한 거거든요. 이때쯤에. 예, 이때는 긴가민가 하죠. 왜냐면, C 사태 관련해서 자꾸 트라우마, 공포에 이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 투자라는 것은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구간에서, 그럴 때 성공 투자인 거고, 지금은 사실, 예측이 아니죠. 예측 구간은 넘어섰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LNC 바이오는 뭐 양호하고, 알테오젠이 오늘 뭐 등락이 굉장히 키면서 고점 대비 밀리는데요.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역사 고점은 갓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종목 모두 실적이 백업이 되는 겁니다. 실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NK맥스하고 이제 바이오톡스인데 이것도 이제 오랫동안 추천을 해드린 종목인데 이게 저희가 그 분석을 굉장히 오래 많이 했던 거예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우리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천한 게 아닙니다. NK맥스는 여하튼 간에 면역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죠. 자연살인세포인데 면역세포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또 5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면역감을 억제제로 키트루드하고 병용치료 관련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5월 29일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8월이면 이제 첨생법이 본격적으로 작년에 8월 달에 첨생법이 국회 통과가 됐거든요. 8월서부터 첨생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자가 면역 치료가 이제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자,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진단 키트죠. 솔젠트 지분도 갖고 있고 이뮨메드 지분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바이오톡스텍이 그게 아니라 이거 화평법은 이제 화학물질, 유해성 물질 관련해서 반드시 어떤 유해성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죠. 이런 바이오톡스텍 같은 CR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돈을 주고 의뢰해서 이제 그 유해성 검사를 맡아야 돼요. 1톤 이상 화학물질 생산, 판매, 유통, 수입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다 이 화평법에 해당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1000톤 이상 화학물질, 연간 1000톤 이상 화학물질이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고 그러고, 그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을 목표로,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보는 거죠. 작년에 그 오랜만에 적자 전환됐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악 기간을 통과했다고 보는 거고요. 두 종목 모두 보시면은 오랜 동안 빠졌어요. 이 많이 빠졌다는 것은 매도세가 상당 후 소멸됐다. 반대로 해석되면 이제 잠재 대기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것을 보고, 최근에 이제 그 같이 움직였는데 대량 거래,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지죠. 지금 NK맥스도 그렇고 이제 그 바이오톡스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지는데요. 이거 저는 이만큼 어치를 누군가 팔았고 샀는데 판 사람들은 다 손절배죠. 산 사람들은 물론 무조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새로 산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에너지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길게 짧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뭐 댓글 보니까 고점에 좀 매도해서 좀 많이 속상하다 그런 분이시겠는데 고점에 이렇게 뭐 상한가 들어갔나 특히 따라서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4월 29일 날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그날 제가 그 전날 방송해놓고 예약을 해서 8시 정도에 제가 방송이 나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비대면이죠. 위기 속의 신산업 패러다임. 이거는 저희 이강선 의원께서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하라고 제가 좀 많이 좀 도움을 받았어요. 주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고요. 6천만 원 갖고 지금 50억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계좌를 저희 그 강연장에서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영업적인 어떤 도움을 좀 받고자 신문에도 한번 그 수익률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예, 비대면은 역시 어떤 그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그 트렌드인 거죠. 카카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네이버도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더 낫다고 봐요. 카카오는 상상력이 많이 지배를 하고 네이버는 좀 상당부 이성으로 지배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있겠죠. 제 사례로 봐서는 영역은 좀 틀리죠. 많이 영역은 틀린데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상상력이 지배할 때 파동이 가장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제 관련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국사이버결제 저희도 추천했습니다. 추천하고 오늘 좀 일부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매도를 안 했더니 많이 좀 괴롭더라고요. 뭐 이유 같은 간에 단기 매매하는 회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동쇼가 부분에서
한 30% 정도 매도하고 뭐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또 저점에서 판 것도 사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로 사실 승자나 패자나 나뉘는 거예요. 자, 한국 사이버 걸지 하여튼 눌림목 쪽에서는 사야 됩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여튼간에 큰 우리가 그 바탕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까지는 한국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DNC 미디어, K 웹툰이죠. 요것도 관련해서 제가 4월 29일 날에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마징가 제트라든가 뭐 아톰, 요괴 인간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 수입을 하는데요. 우리 옛날하고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DC 미디어가 미디어 웹툰 쪽에서는 탑픽입니다. 그 HFR, 5 중에서는 HFR이 좋은데 이것은 대중적인 노출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체험 VIP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사실 수익 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차이가 굉장히 틀립니다. 어떤 그 종목이다 확신, 소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다림이 시간의 힘이 사실 성공 투자를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명심하시 바라고 하여튼 공감하신다면 함께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3개월에 100만 원 정도면 제가 보기에 크게 부담은 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